공정 관리를 한다는 거는 24시간,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균이 크고 자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만 공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미생물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정에 트러블이 났다. 뭐 그렇다고 제 주 40시간이 끝났다고 그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밤에도 전화 올 때가 많고 새벽에 전화 올 때도 많고 출근 전에도 이슈가 있다? 전화 올 때가 많고 맞죠. 심지어 주말에도 전화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는 주에 몇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식품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닉 분을 모셨습니다. 닉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효 전문 기업이자 종합식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닉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닉이 마음에 들었고요. 실제로 요즘 애니메이션 사업에서 닉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준 캐릭터라서 주토피아요? 네. 주토피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는 어떤 직무세요? 지금 저는 회사 내에서 기술실이라고 하는 기술 지원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에서의 주요 업무와 하루 일과 저는 지금 종합식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품을 다루지는 않고 미생물을 이용한 배양, 발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기술팀 안에서 미생물 배양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랩 스케일 안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분들이 잘 나오는지 미생물을 직접 배양을 해보고 조건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균주가 현장에 도입되기 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실제로 미생물을 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랩 스케일 안에 검증을 하고 운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과의 경우에는 미생물 배양이 단순히 24시간 내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의 스케줄을 잡아서 미생물 배양 준비, 미생물 배양을 시작하여 중간중간 미생물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을 하고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 연구소, 그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근은 많으신가요? 야근도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근무자들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미생물 배양이라는 게 주간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균이 크고 자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시에는 야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정도를 일하잖아요? 네. 그럼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실제로는 제 업무가 40시간에서 딱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꼭 1시간, 2시간 더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미생물 배양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일지 몰라도 제가 그 업무, 미생물이 키고 있는 신경 쓰는 데는 그 40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퇴근을 해서도 일은 안 했는데 자기가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근무 시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왜? 개구리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제조업을 했을 때 느끼겠지만 공정이 주간에 끝나는 공정이 있고 24시간 공정이 있습니다. 24시간 공정 안에서 생산 관리를 하고 공정 관리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만 공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워라밸 좋은 거 아니에요? 주 40시간만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이외에 저에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미생물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정에 트러블이 났다. 뭐 그렇다고 제 주 40시간이 끝났다고 그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나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밤에도 전화 올 때가 많고 새벽에 전화 올 때도 많고 출근 전에도 이슈가 있다? 전화 올 때가 많고 맞죠. 심지어 주말에도 전화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저도 전 회사가 석화했었는데 전화 와요. 자고 있는데. 그렇죠. 현장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장 난감할 때가 이제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생일에 케이크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규칙으로는 주 40시간이 맞지만 그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는 주에 몇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얘기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는? 저는 2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직무 만족도라는 거는 직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업무 안에 재미를 느껴야 되고 성과를 도달했을 때 그에 따라오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안에서는 틀에 맞춰진 하나의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때가 됐으니 일을 시작을 하고 일을 종료할 때가 됐으니 톱니바퀴를 멈추고 항상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성과를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뭐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업종들 사이에 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생물을 키운다는 직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여러 직종 가운데 사실 생물을 다룬다는 것이 가장 성과를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목표로 가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조립을 하면 되지만 미생물은 미생물의 생육,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반도체는 살아있진 않잖아요. 네. 살아있지 않은데도 되게 예민스럽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확실히 반도체보다도 더 까다롭고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점대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인의 직무에 이제 지원을 하고 싶으신 후배님들 있잖아요. 네네. 그 후배님들이 이제 어떤 필요한 역량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기소개 당시에 기술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기술실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미생물을 배양하고 발효를 진행하는 공정관리, 즉 생산관리 업무를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생산관리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가면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 전혀 보지 못했던 설비들이 있고 굉장히 시끄럽고 더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산관리자는 그 공정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생물을 키운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살아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한 명 키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을 한 명 키우는데 여러 요소가 많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직무에 필요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생물을 다뤄봐야겠죠. 미생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될 거고 학부연구생이나 네. 현장 실습이나 네. 실제로 과 안에서는 저는 그런 미생물들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연구생이나 대학원, 랩 스케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학교 내부나 아니면 학교 외부에서 미생물을 다뤄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자는 그 미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설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이 어떤 설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유속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뭐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그 설비들이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발효나 아니면 바이오, 즉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업 안에서는 미생물을 다뤄본 경험과 그리고 공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비들, 그 공장 안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항상 취준생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관련된 좀 경험, 뭐 현장 실습이나 네. 뭐 대기업 인턴 그리고 뭐 학부 연구생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학부생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지만 학부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는 자신 스스로의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 분위기는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는? 저는 3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만족도보다 1점 더 높네요. 네, 이유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물론 구분은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뭐 이름을 들었을 때는 남들도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높게 주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취준생 분들도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부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사업부가 있고 발효를 담당하여 미생물을 담당을 하는 소재 사업이 있는데 사업부가 나뉘게 되면 실제로 한 사업부의 실적이 좋고 한 사업부의 실적이 낮으면은 실적이 낮은 사업부는 나쁘지 않은 시선도 받게도 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주체가 사실 두 가지 사업을 다 가져가는 건데 실적에 따라서 그 회사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취준생 분들이 회사를 취직을 할 때 사업부가 굳이 많이 나눠져 있고 그 사업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은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 네, 일단 회사의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월급 안 밀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소속돼 있는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하고 있는 바이오 발효 기업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1등입니다. 공장의 사이즈도 그렇고요. CJ를 배제한 이유는 CJ는 국내에 공장이 없고 다 해외로 돌렸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는 공개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찾아보시겠죠? 찾아보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은? 단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결단력이 없습니다. 뭐 CJ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도 그 사업에 대한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업을 접는다는 결단을 내렸지만 제가 소속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시장이 좋은 상황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 열심히 한 부분이 그 시장의 경황성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스스로도 그리고 외부의 시선으로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내가 열심히 한 게 좀 돋보이면 좋은데 그쵸. 시장이 안 좋을 때 열심히 한 거랑 시장이 좋을 때도 열심히 한 거랑 동등하면은 성과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직장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성과인데. 그렇죠. 근무자로서의 성과도 있지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성과급도 그 사업부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는 없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이제 회사랑 직무를 추천하시는지. 제 직무랑 제 회사요? 네. 아니요. 추천 안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경험.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일한 지 4년차가 됐고 실근무 기간은 3년이 됐는데 신입사원으로서 회사 안에서 성과를 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팀의 성과일 수는 있고
사업부의 성과일 수는 있지 개인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꼈던 경험으로는 새로운 균주를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실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과 뭐 외국 해외 기업에 나가서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외국? 맞다. 외국 갔다 오셨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 그것도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나 사업부의 성과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해외는 어떠셨어요? 뭐 해외 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취준생분들이 추천을 하시나요? 근데 저한테 상담하셨었잖아요. 네, 한번 했었죠. 뭐 가는 게 맞냐? 근데 저희가 바로 그냥 가라고 직진 했었죠. 다시 시간 돌려도 고 하시나요? 스테이? 저는 스테이. 왜 스테이냐면 고 해봤으니까 스테이도 해야죠. 오! 네. 삶의 가치관이 저랑 거의 똑같은데요? 네. 와. 일생의 경험으로서는 가보는 게 맞지만 다시 가라 하면은 뭐 갑자기 캐리어 들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가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안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은 이제 식품회사는 성과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식품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 뭐 비비고나 그런 거 주는지. 예. CJ를 다니시지 않으시지만 그쵸. 뭐 CJ로 예시를 들면 어떻게 받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기사에 최근에 뜨긴 했지만 뭐 성과급을 네. 줬거든요. 식품회사는 어떤 식으로 주는지. 실제 자사 제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CJ도 그렇고 동원도 그렇고 뭐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그렇지만 반도체와의 차이점은 반도체가 성과로 반도체를 주진 않잖아요. 배터리를 주진 않지 않습니까? 싸게 팝니다. 한 번씩 싸게 팔아요. 그쵸. 근데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명절이나 아니면 특별한 날이나 뭐 기념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모아서 또 뭐 직원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고요. 뭐 CJ에서 스팸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가 나오고요. 사업부에 대한 성과로 1회가 나오고 개인의 성과에 대한 1회가 나와서 총 2회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업부가 많이 나눠지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성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업부의 실적이나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성과는 바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과는 사실 개인이 받고 있는 등급에 따라서 성과의 금액이 달라지지만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업부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 사업부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부 성과가 좋을 때는 그 사업부 안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를 그리고 평가를 높게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사업부의 실적이 안 나오면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주는 기회는 총 2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상황과 실적의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의 금액에 대한 부분도 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는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회사에서? 네. 스트레스 구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회사 자체가 스트레스인가요? 뭐 요강이 문제가 되면 화산이 문제겠죠? 그런 것처럼. 되게 철학적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벗어나고 욕을 해도 그쪽 방향으로 욕을 하되 그쪽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다른 걸 해야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밀어내고 다른 게 들어와야 그게 빠지기 때문에 일종의 뭐 빨간색 센서를 끼웠다가 빨간색 센서 빼고 파란색 센서를 끼웠다가 다시 스트레스가 있는 날에는 파란색 센서 빼고 다시 빨간색 끼우고 약간 왔다 갔다 교체한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이건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간만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아니라면 24시간 제조 공정이 많은데 제가 관리자로서 주간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정이 돌아가는 동안은 24시간, 48시간 아니면 한 달, 뭐 1년 동안 365일 내내 그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 안에 업무를 넣어야 됩니다. 퇴근을 했어도 이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시때때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신 업무를 하는 와중에도 개인 생활을 잘 녹여낼 수 있을 만큼 그 둘 간의 조화를 어떻게 넣을 건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어떻게 개인 생활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 업무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배우는 점도 사실 많습니다. 얘기했지만 학부 안에서는 미생물을 다뤄볼 기회가 없었고 실제로 실험실 안에서 균을 키워놓는 경험도 없었고,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균을 키우고 균을 배양을 해보고 실제로 공장 설비 안에는 제가 5,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발효관이 있어요. 그 발효관이 어떻게 굴러가고 그리고 그 발효관을 정비하고 가동을 할 때는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고요. 어쨌든 미생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는 앞으로 더 작고 앞으로 더 크고 앞으로 더 다양한 스케일 안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보고 그 미생물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의 커리어로 삼아 미생물에 대한 전문가, 즉 발효 전문가가 되는 게 저의 커리어의 계획입니다. 산업을 안 바꾸시고 계속해서 그냥 미생물 산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